안녕하세요. 이번에는 제가 이제 얼마 전에 그 초경량 비행장치 이제 드론 자격증 이론 시험을 봐가지고 이론 시험 보고 나서 뭐 간단한 거 이론 시험이 이제 범위가 엄청 넓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에 이제 뭐 나올 만한 것들, 그러니까 문제지 제가 이제 예상 문제 같은 거 풀어보니까 아무래도 어, 나올 만한 것들에 대해서 한번 정리를 해드리려고 하고요. 이거는 뭐 이론을 알려드리겠다는 게 아닙니다. 왜냐면 이제 워낙에 이제 그 범위가 넓어서 제가 뭐 여기서 이론을 알려드리는 건 아니고 중요한 부분만 몇 가지 조금 이제 그 포인트만 제가 알려드리겠다는 거고, 그리고 지금 이 책자 같은 경우는 그 요 검색하시면 돼요. 초경량 비행장치 조종자 표준교재라고 이제 치면은 국토교통부에서 이제 발간한 책을 그대로 다운로드 받으실 수 있습니다. 저는 이제 이걸로 공부를 했고, 문제는 뭐 예상 문제나 뭐 이런 거 보긴 했어요. 네. 그래서 한번 처음부터 한번 해보겠고, 목차 한번 볼게요. 목차 보면은 항공 법규에 대한 거, 그리고 이제 비행 이론, 그리고 기상에 관한 거, 크게는 세 가지가 있습니다. 네. 일단 1부부터 보겠습니다. 초경량 비행장치는 하고 쭉 나와 있는 거 있잖아요. 네, 동력 비행장치, 인력 활공기, 뭐 이렇게 쭉 해가지고 쭉 있다. 낙하산류로 분류되었다. 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뭐 항공안전법에 대한 거, 국제민간항공법약, 뭐 이런 것들이 있고요. 그리고 넘어가서 뭐 사고 났을 경우에 항공철도 사고조사위원회를 설치해서 뭐 조사를 한다는 거. 네. 그리고 여기 보면은 초경량 비행장치 범위, 요건 좀 중요합니다. 그래서 뭐 이렇게 보시면 회전익, 동력 패러글라이더, 행글라이더, 낙하산류, 뭐 무인 비행장치, 비행선, 뭐 이런 것들 있고요. 장치 신고에 관한 거, 어, 쭉 보면은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무게랑 뭐 해서 이렇게 나와 있는데 한 번씩 보시면 될 것 같고, 지금 이제 드론 같은 경우에는 법률이 바뀌었잖아요. 이거는 이따가 한번, 그러니까 21년도에 법이 바뀐 거는 마지막 부분에 다시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쭉 보시면 되고, 이제 무인 멀티콥터 드론 같은 경우에는 2km 이상은 이제 신고를 해야 되는 거고요. 보통 보면 비슷하죠. 길이 뭐 7m, 12km 초과 180km 이하. 그래서 거의 비슷하고요. 근데 지금 아래 신고를 보시면 여기서 이제 뭐 30일 이내에 뭐 해야 된다라는 거. 날짜는 은근히 시험에 좀 나오는 경향이 있으니까 한번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변경 역시도 30일 이내에 제출해야 된다. 그리고 7일 이내에 뭐 수리, 통지해야 된다. 뭐 이런 것들 한번 보시면 될 것 같고, 뭐 신고 증명 이런 거는 넘어가겠습니다. 안전성 인증 대상 이거는 어차피 다 옆에 보면은 무게가 25kg 초과인데 무인 비행선만 좀 다르잖아요. 그런 것만 한 번씩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얘는 뭐 증명을 받아야 한다 해가지고 쭉 나올 거고, 네, 그리고 동력 뭐 비동력 해가지고 아마 무인 멀티콥터 같은 경우에는 이제 자체 중량 12kg 초반인데 지금은 뭐 1급, 2급, 3급 해가 1종, 2종, 3종으로 이제 바뀌었잖아요. 그래서 사실상 뭐 2kg, 2kg가 아니죠. 사실상 이제 거의 다 교육을 받는다고 보시면 됩니다. 네. 그리고 밑에 뭐 효력 정지, 안전법을 위반하거나 중대한 과실 뭐 정도 뭐 읽어보시면 될 것 같고요. 면제 뭐 이런 것까지는 안 나올 것 같아요. 여기는 그냥 넘어가고. 근데 한 가지가 이제 여기 보면은 뭐 시험 20시간 받는 게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만 한번 여기 보면 나와 있을 거예요. 한번 확인해 보시면 될 것 같고, 이거는 그냥 쭉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무인 멀티콥터 뭐 실기 시험에 대한 건데 이거 나중에 뭐 실기 시험 보시면은 이 부분 하는 거니까 네, 한번 읽어보시면 될 것 같고, 이런 거는 뭐 여기는 넘어가겠습니다. 전문교육 지정 이것도 넘어갈게요. 취소 이것도 넘어가겠습니다. 비행 제한 및 공역 이건 뭐 중요한 부분이고요. 그래서 보면은 초경량 비행장치 비행을 제한하는 공역을 비행 제한 공역이라고 한다 해서 요 옆에 보면 용어 설명이 나와 있는데 아래 아마 있을 거예요. 용어에 대해서 정리를 다 하셔야 되고, 요 아래 보시면은 그림에 표기된 초경량 비행장치 비행 공역을 제외한 모든 공역이 비행 제한 공역이다. 여기 보면 UA라고 돼 있는 여기만 이제 그
비행을 할 수 있다는 거고요. 나머지는 비행 제한 구역입니다. 그러니까 제한 공역에서 비행하려는 사람은 비행 승인을 받아야 된다는 거죠. 네. 그래서 쭉 해서 쭉 읽어보시면 되고요. 승인 받는 뭐 그런 것들에 돼 있어요. 관제 공역 해서 A, B, C, D 한 번씩 이건 읽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까 이 말씀드린 거 있잖아요. 비행 제한 구역, 뭐 금지 구역, 초경량 비행 장치, 비행 제한 구역 이렇게 해가지고 쭉 있으니까 이것도 한번 읽어보시면 될 것 같고요. 조종자 준수 사항 같은 경우는 뭐 실기 시험에서도 꼭 물어보는 사항이니까 뭐 내용 정리를 꼭 하고 가셔야 될 것 같고요. 쭉 해서 뭐 쭉 읽어보시고 인구 밀집 지역들 준수 사항 해서 뭐 여기 보면은 뭐 재산 피해 있고 낙하물 투하하면 안 되고 사람 인구가 밀집된 지역 그리고 건축물 밀집된 지역 안개 그리고 육안으로 식별이 안 되는 거 일몰 일출 전까지 관제 통제 주의 구역에서 비행하는 것들에 대해서 그 밖에 비정상적인 것들 그리고 술 먹은 거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쭉 특별 비행 승인 같은 경우에는 야간 비행 가시권 바뀐데 문제는 안 났던 것 같아요. 넘어갈게요. 이것도 거의 우리 쪽하고는 상관없는 부분이라서 이것도 넘어갈게요. 항공기 뭐 대여 이런 것까지는 우리 공부하기에는 내용이 너무 많아가지고 넘어가겠습니다. 요 이착륙장에 대한 거는 용어만 한번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이런 것도 있었네. 저는 안 봤어요. 초경량 비행장치의 뭐 사고 및 보고, 네, 그래서 추락 화재 사망 중상 뭐 이런 거 있고, 네, 일단은 항공철도 사고조사위원회에 통보해야 된다. 이쪽에서 이제 조사를 하는 거니까요. 그것만 이쪽 부분은 그것만 아시면 될 것 같아요. 이거는 청문 같은 경우에는 그때 뭐 객관식 문제로 몇 번 나왔던 것 같거든요. 청문의 대상에 대해서 뭐 등록 취소하는 것들, 네, 한번 읽어보시면 될 것 같고요. 벌금 과태료 이런 거 넘어갈게요. 일단 1부는 끝났고 2부 하겠습니다. 2부 같은 경우에는 뭐 비행 원리 있고 기본 비행 원리, 대기, 유체 넘어갈게요. 너무 과학적인 거라서. 근데 항력에 대해서는 이제 한번 읽어보셔야 되고, 네, 대기압, 압력, 요거는 중요합니다. 그리고 밀도에 대한 압력의 영향, 밀도에 대한 온도의 영향, 습도, 수분의 영향, 이거는 문제로 나오는데, 객관식 문제를 몇 번 풀어보시면은 아마 대략적으로 아실 수 있는데, 그냥 문제 유형이 보니까 비슷하게 나오길래 거의 외우시면 될 것 같아요. 요거는. 네. 그리고 베르누이는 되게 많이 나왔던 부분이거든요. 그래가지고 한번 베르누이는 움직이는 유체의 속도가 증가하면 유체 압력이 감소한다는 것을 증명했다. 요건데 네, 요 문제 푸시면 아마 아실 거예요. 근데 이것도 정리를 하시는 게 좋고요. 에어포일 같은 경우에는 앞전 그리고 뭐 뒷전 이 부분 이제 시위선 요런 것들 있잖아요. 그래서 요런 용어 같은 것들로 해서 문제가 나올 수 있으니까 하고 받음각 네 요것도 네 중요합니다. 뭐 받음각에 따라서 뭐 어떤 뭐 하는 거 네 항공력과 항력 추력 중요하죠. 이거는 하고 뭐 양력 그다음에 쭉 요쪽은 한 번씩 읽어보시고 내용 정리를 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지면 효과 요것도 한번 읽어보시고요. 네. 여기는 내용 설명이 너무 이렇게 어렵게 되어 있는데 네, 한 번씩 문제 풀어보시면 아마 어느 정도 아실 겁니다. 그래서 실속 같은 경우에 좀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임계각을 초과하면은 이제 공기 분리가 일어나고 이제 비행기가 떨어진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실속에 대한 거는 한 번씩 한번 읽어보시고 요거는 정리를 하시는 게 좋습니다. 실속과 받음각에 대한 것들 네 하고 실속 속도 뭐 이런 것까지는 안 하셔도 될 것 같아요. 그냥 실속에 대한 것만 하시면 될 것 같고 프로펠러에 대한 거 이거는 어차피 드론도 많이 하니까 이 부분도 중요하고요. 이거는 코크스크류 효과는 지금처럼 이제 프로펠러가 하나니까 이게 돌면은 비행기도 약간 몸체도 이제 약간 회전을 한다는 건데 문제로 이렇게 한 번인가 나왔던 것 같아요. 한두 번 정도 나왔던 것 같거든요. 내용을 한번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측풍시, 이제 바람이 이제 옆에서 불 때에
이제 하는 건데 이것도 한번 읽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내용이 이거는 너무 어려워서 넘어가겠습니다. 초경량 비행장치 공영 및 항공정보, 그래서 비행정보구역이란 광제권, 뭐 비행장, 통제구역, 내용 정리 여기는 다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뭐 비행 공역에 대한 거 아까 위에서 했던 거 그대로 있고, 그 비행 승인에 대한 것들 뭐 금지 구역들 있잖아요. 하고 그다음에 뭐 여기 보면 뭐 자세하게 다 나와 있죠. 한 번씩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관제권, 비행 금지 구역 현황들 있고 이 아래 보면은 항공정보 간행물이라고 해가지고 네 항공에 필요한 뭐 이렇게 해가지고 간행물들이 요 문제는 간혹 나와요. 제가 시험 봤을 때도 AIP 문제가 나왔거든요. 그래서 요것도 한 번씩 정리를 하시면 좋고요. 요 AIP하고 요 아래에 노탐 요거하고 같이 그래서 노탐 같은 경우에는 이제 항공고 15는 3개월 유효 기간이 있다는 거 네, 알아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유인 동력 같은 경우에는 어차피 우리하고 뭐 상관이 없기 때문에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어차피 이쪽은 항공역학에 관한 거니까 뭐 우리가 해도 잘 몰라요. 헬리콥터 이런 거 모르잖아요. 넘어가겠습니다. 배터리 온도에 대한 문제는 가끔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하고 이 배터리에 대한 거는 한 번 정도 읽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멀티콥터에 대한 거는 뭐 우리 거니까 당연히 잘 읽어보셔야죠. 저도 이거 그 멀티콥터의 프롭 회전과 토크라고 되어 있는 거 있잖아요. 그래서 뭐 이렇게 쭉 하고 뭐 이게 러더가 뭐 왼쪽으로 오른쪽 해가지고 전진 후진되는 방향들 있잖아요. 이게 시험 문제로 나왔는데 제가 찍었는데 맞은 것 같아요. 근데 이거는 꼭 알고 계셔야 됩니다. 저는 이거 모르고 그냥 넘어갔는데 문제로 나왔어요. 그래서 아마 이런 것들은 문제로 나올 가능성이 높으니까 꼭 한 번씩 다 숙지하시고 가시면 될 것 같고요. 비행선 넘어가고 항공 기상 벌써 기상까지 왔네요. 기상은 대기권 네 대기권의 구조 해서 쭉 한번 읽어보시면 되고요. 보통은 대륙권에 대한 게 문제 보통 대륙권에 대한 게 문제 많이 나옵니다. 이 아래 보시면은 가장 아래에 있는 게 이제 대륙권, 성층권, 뭐 중간권, 열권 이렇게 있는데 보통 날씨에 대한 거는 대륙권이고 우리가 이제 주로 사용하는 주로 이제 그 뭐 초경량 비행 장치가 대륙권에서 많이 하니까 일반적으로는 많이 합니다. 그래서 지표면으로부터 네 11km 정도 된다는 거 하고 성층권은 이제 오존층이 두텁게 존재한다는 거 정도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여기 보면은 국제 표준 대기라고 해서 요 해면상 표준 기압 그리고 뭐 공기 밀도 이런 것들은 한번 그 확인해 보시는 게 네, 이런 건 한번 숙지하시는 게 좋고요. 뭐 질소, 산소, 기타 1% 이런 것들도 뭐 문제 한 번 있었던 것 같아요. 기상현상, 대기의 열 전달, 전도, 대류, 복사, 이류 이런 것들 내용 정리하시고 그리고 기온의 변화, 뭐 습도에 대한 거, 단열 과정 하고 기압은 넘어가겠습니다. 네, 그래서 뭐 고기압, 저기압에 대한 것들 이것도 알고 계셔야 되고요. 뭐 한랭고기압 해서 뭐 우리 계절별로 불어오는 바람이 다르잖아요. 그것도 한 번씩 읽어보시고 여기 보면은 뭐 국지풍, 해륙풍, 산고풍 이렇게 해가지고 이게 뭐 낮하고 밤하고 바람이 부는 방향이 다르잖아요. 요것도 한 번씩 보시면 될 것 같고 여기 보면 있네요. 시베리아 오호츠크 해가지고 이제 계절별로 요거는 많이 나오니까 한번 네 하시고 그 아래 보면은 네 전선 뭐 해가지고 밑에 있는 것도 한번 읽어보시고 온난전선, 한랭전선 요것도 제가 알기로 회색전선이 장마거든요. 이제 그런 것들로 해가지고 한번 구름도 이게 그 예상 문제는 꽤 많이 나왔었거든요. 그래서 뭐 상층, 중층에서 뭐 구름 만드는 거 해서 아니 비가 만들어지는 것들 해가지고 뭐 난층운, 정난운 이런 식으로 있어요. 그래가지고 몇 가지만 비 오는 것들에 대해서만 저는 좀 뭐 공부하긴 했습니다. 안개, 복사 안개, 이류 안개, 활성 안개 요거
저기 한번 읽어보시고요. 비행에 관련된 기상 현상, 난류, 네. 난류의 정도도 한 번씩 읽어보셔야 되고요. 그리고 뇌우, 뭐 이런 것도 용어 정리 정도는 당연히 네, 하고 가시면 될 것 같고, 네, 바람시어도 한번 읽어보시고요. 바람시어 한번 읽어보시고, 착빙 같은 경우도 그 문제에서 굉장히 자주 나왔거든요. 대략적인 거 한번 하고, 아래 보면은 맑은 착빙, 거친 착빙, 요거는 한번 비교를 해가지고 정리를 한번 해두시는 게 좋습니다. 이 정도만 뭐 보시면은 얼추 될 것 같아요. 지금 보니까 한 20분 정도 될 것 같은데, 요 정도 한번 정리 한번 해가지고 잘 뭐 시험 준비 잘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설명은 대략적으로 끝났고, 이제 요거는 이제 원스톱 사이트에서 받을 수 있는 겁니다. 안전관리 가이드라는 건데, 여기에도 그냥 기본적인 뭐 60페이지 정도 되니까 기본적인 내용이 있고요. 그리고 뒤로 가면은 네, 요거 제도 요거 설명드리려고 했어요. 그래서 2021년부터 바뀌는 부분이 이제 있으니까 관리 제도에서 장치 신고에 대한 거는 이제 뭐 쭉 다 해가지고, 장치 신고 같은 경우에는 뭐 사업자면은 다 해야 되는 거고요. 비사업인 경우에는 21년 1월부터는 지금 2km 이상부터는 신고하셔야 되는 거고, 뭐 조종자 증명 같은 경우, 네. 근데 조종자 증명도 지금 바뀌죠. 바뀌어가지고 1종, 2종, 3종 이렇게 바뀌니까 그 부분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보험 가입, 뭐 사업자는 다 해야 되고, 네. 25km 이상은 안 봐도 될 것 같고, 옆에 이제 벌금 부분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게 뭐 1차, 2차, 3차 이렇게 있긴 한데, 일반적으로 이렇게 외우시면은 뭐 크게 문제는 안 될 것 같아요. 네. 장치 신고는 관할 지방 항공청에 신고하고 필증을 받는다는 거. 네. 그리고 이 불법 비행 적발 시 관할 경찰서에서 조사하고, 뭐 과태료에 대한 것들 나와 있으니까 요것도 뭐 확인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2020인데 21년도 것까지 이제 개정되는 것들을 몇 가지 반영해서 만든 거니까 요거 보시고 요것도 참고하셔가지고 공부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